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돼서 시작할 겁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유평창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꽉 찼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특히 주택의 3대적인 논리입니다. 3대성이에요. 남들이 모르면 좋아요. 그죠? 나만 하면 되는데 다 알면은 3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수 분들이지만 좀 더 밀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송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내밀한 그런 사례는 못 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아니면 강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현장 가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기회 때 말씀드리게 하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유평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입니다. 전 출생한 곳이 정선이에요. 옆 동네를 진 것 같고요. 아무튼 은행에서 11년 근무했고요. 저흥은행에서 PB 활동하다가 나와서 20년 동안 지금 재무활동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요. 책은 10번 썼는데 이 책이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10번째 책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무상담을 5,000건 이상을 했습니다. 재무상담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호구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뒤늦게 알아요. 그것도 왜 당했는지를. 사기하고 호구는 다른 거거든요. 호구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리숙해가지고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령 거래할 때 5대5가 사실 맞는 거죠. 5대5가. 근데 5대5라고 했는데 아주 9대1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5라고 얘기해요. 근데 4라는 것이 붕 뜨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정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게끔 지금 프레임이 짜져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미국의 패드의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가 휘청하거든요. 주식시장이. 미국의 이제 FRB 의장 말이죠.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 달러를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계 책임자분이 한마디 하시면 집값이 1억이 움직여요. 막 1억이. 근데 1억이라는 개념은요, 한 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액입니다. 가령 최근에 세종시로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싹 다 이전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움직이는 것은 집값이에요. 그죠? 미리 움직이잖아요. 벌써. 호가가 세종시에 벌써 2억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호가가. 그러면 세종시 올라가느냐? 대전, 청주 다 올라가요. 결국은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움직이거든요. 미실현이익이에요. 근데 가격 올라갑니다. 과거에는요, 집값이 10억이면, 아파트 10억이면 기준가격으로는 한 5, 6억밖에 안 했어요. 거의 세금 내는 과표는 얼마 안 됐다고요.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따라붙고 있죠, 지금. 거의 10억으로 가까이 붙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 동네에 1만 채의 집이 있다, 아파트가. 싹 다 거래됐을 때 가격이 아니에요. 샘플로 한두 채 또는 10채 정도 거래됐을 때의 가격이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래되기만 했죠, 점점. 주택이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집이 만약에 비싼 집이 있다고 치면. 그런 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세금을 평생 운명할 때까지 내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번 갈아타게 해가지고 목돈 줘가지고 백세 사는 시대니까, 조기퇴직하는 시대니까, 애들한테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니까 자기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 중에 하나로 주택, 재테크를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은퇴하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요. IRP라고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 아닌 분들은. 퇴직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중간정산 안 한 분들은 몇 억 돼요. 중간정산 하신 분들은 한 1억 정도 되시고. 집에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아파트 대출이. 한 2억 있다가 보겠습니다. 이 IRP 2억 가지고 대출을 갚는 게 나으냐?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갚는 게 나냐? 대출 이자 나가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투자 대안이 있으면 갚지 마세요. 그리고 소비성 대출을 쓰면 안 되지만 대응 자산이 있는 거는 괜찮거든요. 묻어두기 식으로.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낮잖아요. 한동안 계속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죠. 왜 물가 올라가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잖아요. 돈을. 여러분 금융은 한번 나오잖아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또 그죠?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언젠가. 통화 뭐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1억 원이 나왔다 들어갈 때 한 20억 정도 움직이고 들어가요. 타치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한번 올라갔던 가격은 잘 안 내려가잖아요. 빵값 보세요. 빵값. 설탕값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빵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정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설탕값 내려갈 수 있잖아요. 국제 설탕값이. 안 내려가요, 다시. 이런 이런 이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 사례를 많이 인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 제목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동산 초등학교라는 책 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패로 풀어보는 재테크 호구 탈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뭐 엉뚱한 질문 같죠. 교재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바꿨어요. 다. 교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제 쓰는 실제 강의 기간은 좀 달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생님들이 여기서 지식을 얻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식은. 이 시간에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판단력, 안목 이런 거를 오늘 배워가셔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 저보다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10명 중에 6명의 생각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재테크는요. 주택 재테크는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 홀로 갔다가 큰일 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들어가셨다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다시 버리고 나오는 분들 많아요. 전원주택 땅 100평 사가지고 1억 들고 건물 다 줘요. 멋지게. 용적률 건물 다 사먹고 한 3억 들여갖고 줘요. 적용 5천만 원 하고 그러면 한 4억, 5억 들어갔잖아요. 다시는 그 가격이 안 팔려요. 다시 들어올 때는요. 비워두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세로 싸게 내놓고 들어와요. 전세로. 시골 생활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 친누나는 지금 강원도에 지금 귀촌했다가 귀농했어요. 그냥. 농사가 체질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명 안쪽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시에 있는 자산을 털어가지고 들어간다? 매우 위험한, 즉, 재무사고입니다. 아무튼, 나의 취향이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올인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향. 그래서 단독주택,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여러 가지 주택 형태가 있잖아요. 그중에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아파트 제일 비싸요, 아파트가. 이유는 뭐냐면 가장 보편타당하니까요. 아파트 안 보고 삽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작년에 한참 피크였는데, 작년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의뢰인하고 물건 찍었어요, 이제 딱. 자, 이거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리릭.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이. 근데 비슷한 금액이에요, 비슷한 금액. 우리 고객이 얘기하는 거하고 주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1억 원을 쏘지 않으면, 그러니까 10억이라 볼게요. 1억 쏘지 않으면은 오지 마라, 돌아가라 이거예요. 황당하죠? 올라오는 사람이. 물건 보고 사야 될 거 아니냐? 볼 필요 없다. 왜냐면 갑이 주인이니까. 어렵게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당장 천차 들고 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은요, 우리 측 사람이 안 샀어요. 안 사고 그 사람이 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부동산 아파트는요, 안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뻔하니까. 도배장판 새로 하면 새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오래됐잖아요. 1976년도. 엄청 오래됐어요. 1차 입주한 아파트가. 그 아파트 가보시면 일부는요, 안에 그 조경이 정말 매덕 들어가, 매덕. 조경만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개별 주택 안에 정원을 만든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집을 지금 소유하는 것하고 내가 사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개념은 내가 평생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당장 살려고 마련할 수도 있고. 마련하는 것은요. 전세도 되고 공공임도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라는 것은 내가 10명 중에 6명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주택
소유율이 60%예요, 대한민국이. 10명 중에 4명은 여전히 집이 없어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6대4 비율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시프트로 한다, 시프트. 20년 동안 전세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 그러면 20년 동안 집값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 다 쓰면 돼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근데 20년 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집은요, 베이스 캠프예요, 한마디로. 내 1주택. 집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교환가치로 가야 되거든요. 교환가치. 내가 지금 무주택으로 계속 가면서 30년 후에 내가 진짜 평생 살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을 모아야 되죠, 그러면. 전세보증금 예금을 모아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30년 동안에 15번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2년씩 움직이게 되면. 그지 한 번이라도 전세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세보증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 깔고 앉아있고, 좀 더 나은 집으로 가는데 대출을 끼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회초년생, 근데 초년생이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요, 일반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즌이 앞으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청약이 최고예요, 청약. 무조건 청약하셔야 돼요, 청약. 그것도 개인 총각 처녀인 분이 청약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문을 거의 안 열어줘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봉양, 뭐 이런 분들이 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셋째 시간에는요, 청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겁니다. 첫째 시간은 지금 돌아가는 형세라든가 주택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파트로 할 거냐, 아니면 비아파트로 할 거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개포동이라는 데 보세요. 개포동 하면 요새 많이 뜨고 있죠. 거기가요, 2007, 8년 이때, 그때 가격이 지금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거 덜컥 물었던 분들 중에서 집이 너무 열악하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팔고 나서 지금 땅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한 20매덕으로 환골 탈퇴했을 텐데. 자,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개포동에서. 신축 아파트는 20매덕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빌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싸지 않아요, 그쪽이. 전 빌라 분양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분양가가요, 투룸, 방, 거실, 방 12평 정도예요. 12평 정도. 한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억대 후반이었어요. 3, 4년 전에 분양가가. 지금 5억이에요, 5억. 놀랐다니까요. 투룸인데 3룸은 한 6억, 7억 가고요. 분양가, 최근의 분양가가. 그럼 5억 정도 간다는 것은 거의 지방 아파트 대형 평수 아닙니까? 그 왜 그럴까요? 정말 투룸인 작은 대지 지분도 한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동네를 사는 거예요, 동네. 인프라를 사는 겁니다. 콘크리트 사는 게 아니라 동네를 사는 거예요. 입장권이죠. 똑같이 강남구에 살면서 구청장 뽑고 국회의원 뽑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아이들이 동창생이 똑같잖아요. 동창생 파워라는 거. 뭐 대한민국은 뭐 어느 대를 나와야 되느냐 가장 힘쓰냐 했더니 뭐 어떤 분은 해병대다 이런 분들 있어요. 해병대. 전국을 다 통일하죠. 똑같이. 근데 그런 여담이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좀 감정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좀 건조해지고 있는데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주택은 어차피 없으면은 어딘가 살게 돼 있어요. 다만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시즌 있죠. 딱 20년. 태어나서 대학 다니까 20년 동안이 집에 연연하는 거죠. 그거 지나고 나면 그냥 2인 가구예요. 또는 독거 가구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 젊으신 분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집이 크게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왜 하냐, 돈 벌려고 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재테크 차원에서. 딴 거로 돈 벌 게 많단 말이에요. 골드서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엄청 많아요. 엄청 이게 그 생각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떼돌아 벌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3기 신도시 말씀드릴 건데 3기 신도시를 분양을 할 때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대략 한 18만 채가 돼요. 6개 도시에서 과천 포함해가지고 6개 도시. 남양주, 뭐 부천, 과천, 하남 이런 데. 자, 18만 채 플러스 알파예요. 오늘 나왔더라고 뉴스가 또. 용적률 높이겠다. 용적률.
그 용적률은 뭐냐면 30층짜리를 40층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20만 채 볼게요, 20만 채. 20만 채를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합니까? 빠르면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랍니다. 본 청약이 아니에요. 토지 보상 끝내고 갈아엎고 그때서야 이제 분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미리 땡겨서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하니까 줄 쫙 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년도에 동청할 거를 21년도에 예비 청약한다고 볼게요. 미리 사전 청약. 자, 그럼 동시에 버릴게요. 20만 채를. 그러면 특별 공급이라고 했죠, 보통.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분양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 그런 분들이 싹 가져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몇 대 1이냐 하면 저는 대략 10대 1로 봐요. 10대 1. 그 근거가 뭐냐면은 수도권에 말이죠. 수도권에 결혼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냐면은 30만 건이에요. 30만 건. 대략 30만 건이 결혼을 해요. 30만 쌍이 1년에. 이혼을 10만 쌍이 이혼을 해요. 10만 쌍이. 네트로 20만 쌍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분양할 거라 보거든요. 바로 시범단지가 있고 또 넘어가니까. 그러면 대충 200만 쌍이잖아요. 신혼부부 중심을 본다고 치면. 그러면 10대 1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바웃으로 그냥. 정밀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 10대 1이면 만만하죠. 뭐 별거 아닐 수 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수요는 늘 대기하고 있는데 물건은 찔끔찔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5천 가구, 3천 가구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0대씩 돼. 1000대 1씩. 1000대씩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번 어려운 거잖아요. 매번. 여러분 1000대라는 건요. 1000번을 그러면 청약하면 한 번 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매번 어려운 거예요. 매번. 이게 삭감시키는 그 확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으로 300만 쌍이 신혼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묵혀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땐 기존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비 신도시 없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모르니까 아예 그냥 일산이든 남양주든 안성이든 집을 살 거란 말이에요. 신혼부부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청약이라는 로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주택이 권리예요. 권리. 무주택이 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반 매매라는 것은 신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차피 나는 그냥 집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런 분들 얘기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면서 신혼부부 그룹이면서 예비 신혼부부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권리라니까 권리.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 친척 중에서 야, 너 명의 좀 빌려주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집사한테 너 명의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다가는 물적 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싹 다. 거기다가 공동투자죠. 공동투자. 그것도 내 집이에요. 3명이 집 샀다. 그럼 3명 다 집이 있는 거예요. 상속받은 건 다 내외예요. 상속받는 거. 상속받아서 5남매가. 그러면 5분의 1씩 집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예외가 돼요. 그런 것들은. 상속 지분을 처분하면 돼요.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아닌 것은 2순위에 2순위. 기본 여러분 지금 무조건 청약입니다. 3기 신도시. 또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어요. 신혼희망타운. 여기에 연배가 있으신 분은 자녀분들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딸 둘 다 이제 관연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언제든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약을 할 거냐 아니면 주택을 포기하고 주택 외로 돈을 벌 거냐 고민을 제가 하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청약을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거기에 매달릴 거냐 아니면 집은 최소한으로 오피스텔 1.5룸 또는 복층이면 살림이 돼요. 1.5룸이나 복층이면은 최소한의 미니멀 라이프가 되거든요. 나머지 인컴 있잖아요.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탁탁탁 모아가지고서 예금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고 골드, 실버 있죠. 실버. 은도 투자에 요새 몇 그램씩 사거든요. 이렇게 계속 매달 적립식으로. 또는 뭐 안정적인 채권 있잖아요. 지방채라든가 특수채 또는 금융채는 망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사 모으면은 그것도 돈이 되거든요. 아니면 비주택 투자할 수도 있겠죠.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 좀 저는 고민하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자, 그리고 신축을 할 거, 신축이 인기가 많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교환을 다 진도 나가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귀한 시간에. 개념, 판단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대략 몇 년쯤 됐을까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충정로역이라고 해요. 충정로역.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서 200m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제일 오래됐는데 몇 년 됐을까요? 입주한 지가 대략? 40년 넘고요. 2배가 넘어요. 88년. 88년 됐어요. 입주년도가 1932년도예요. 입주년도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지은 아파트에 5층짜리로. 거기는 그 아파트는 아예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시대상. 결국 그 아파트에 사람 산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지금 웬만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요. 우리 사는 동안 재건축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한번 구축은 영원한 구축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어대니까. 차라리 아파트 총량제를 하면은 돼요. 그죠? 총량제. 가령 한 동 질 거냐? 한 동 부실 때까지 대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국에 뭐 한 1만 동이 있다고 치면 그것만 유지하면은 아파트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구축 아파트도. 그래서 자동차 말이죠.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합니다. 필리핀이런데. 우리가 거의 썩은 차를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카딜러, 카센터 직원들이, 이 사장님들이 동남아를 가시면 인기가 많아요. 오래된 차들이니까 다. 뭐 30년 된 차들을 고쳐서 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차를 이렇게 신차를 만들어내잖아요. 폐차시키고 넘기니까 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안 그래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또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얼마씩 짓죠? 통계상 보시면은요, 수도권만 볼게요. 매년 20만 채를 짓고 있다고, 20만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축, 재건축, 재개발, 또는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아니면, 저기, 빌라 몇 개 부셔가지고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무슨 말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애매한 구축은, 신축이 되게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보면 아파트 값이 확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거 많이 올라가요. 오래됐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들 값이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똑같이 30년 됐어, 아파트가. 30년 됐는데, 같은 지역에. A 아파트, B 아파트 중에 A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2층까지 있어요. 딱.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다 지상에다가 차를 대버려요.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될 확률이 높을까요? B입니다, B. B. 자,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저층 아파트가 높죠. 용적을 찾아먹을 게 있으니까. 이미 30층 아파트는 1대1 재건축, 1대1 재건축. 일반 분양이 있어야지 조합원들이 싸게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둔촌주공, 둔촌주공. 6천 가구가 12,000가구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표현이 뭐하지만 반의 반값으로 한번 산 거예요.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3,70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를. 평당. 그럼 얼마 돼서 나오죠? 계산이. 예전에 이렇게 안 비쌌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구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신도시 할 거냐, 구도시만 할 거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시가 날벼락 맞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게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은 구호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가장 무책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능 볼 때, 다 잘 보라. 다 잘 보라잖아요, 아이들. 다 잘 보면 더 고쳐 퍼요, 대학교에서. 변별력이 있어야지 뽑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럼 뭔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수험생 60만 명이 다 만점 맞았다, 400점 만점. 그럼 수능 없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뭔가 차이가 나줘야지만이 선택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가 만약에 이번에 100억 원어치 팔렸다. 100억 원어치 팔렸어요. 100억 원어치.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1등 번호를 6개 알려줬다고 볼게요. 전부 다 1등 됐으면은 얼마죠? 한 40억 받고 끝나버려요. 60억 정도는 좋은 일에 쓴다고요. 로또 판매 기금을 가지고서야 상금으로는 절반 정도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다 좋은 데 쓰게 돼 있다고요. 그런 거라는 거죠. 왜 상대적인 거냐면은 입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역 앞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서 멀리 사는 사람하고 집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인에 가시면은요, 거기 약간 외곽에, 처인구 쪽에 가시면 참 살기는 좋은데 집값이 많이 안 비싸요. 왜냐면 거기 사는 분들이 거기서 직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주로 서울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판교라든가 분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월요일 같은 때 빨간 버스, 광역버스 타고 오실 때 정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2시간 걸려요, 2시간. 얼마나 힘든 거 아닌가요, 그거? 거기다가
비는 오고 고속도로 위에서 배는 아프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전진 하는 거예요. 수지로 가고 분당으로 가고 판교로 가고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보시면 나와요. 전세. 강남은 보통 전세가 6억이에요. 6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는 20억 가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가 한 20억 가더라도요. 전세는 6억 정도예요. 근데 용인지 그쪽은 그렇게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차액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대출 이자낸다고 보세요. 대출 이자 한 달 얼마 나오겠죠? 그만큼이 교통비인 거고 시간을 거리에 까는 기회비용인 겁니다. 강남에 산다. 직접 강남에 있다.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놓을 수가 없죠. 교통비 안 들잖아요. 두 분이 맞벌이가 하루에 왕복 5천 원씩 한 달에 보세요. 그것도 돈이 좀 돼요. 가끔 택시 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외곽에 살면 집값은 싸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재경 모임 하잖아요. 동문들. 그러면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동창생 모임을 많이 하는 지하철역 어딜까요? 강남역입니다. 사당역이에요. 사당역. 사당 가보십시오. 70대 분들서부터 친구야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즉 수도권에 올라왔던 그런 동양들이 모일 때는 사당에서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송도에서 모이면 가겠습니까? 남양주에서 모이면 가겠어요? 파주에서 모이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중간이 딱 사당역이란 말이에요. 사통팔달. 사당역하고 수원역은요. 버스가 24시간 다닌다고. 24시간. 끊기질 않아요. 버스가. 주말 빼고는. 그러니까 24시간 버스 다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거기가. 7770 버스. 전 답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구도심이 생기면 여기는 구자를 못 대요. 신도시 때문에. 지방 혁신도시들 중에서 가보면은요. 기존에 마을 있잖아요. 인구가. 근데 거기 한쪽에다가 몰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 같지 않습니까? 몰아놨거든요. 20개 기관 같은데 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방 어디에. 가보면은요. 여기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6km 걸어갈 수가 없어요. 구도심에 있는 집값은 지금도 33평이 1억 5천대.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신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는 3억대. 완전히 차이 난다니까.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믹스가 안 돼요, 믹스가. 아예 그냥 다른 동네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신도시를 가면은, 신도시 가게 되면 그 도시 전체의 임금 밀도가 한 200명 돼요, 200명. 1제곱킬로미터당. 보통 제곱킬로미터 따져 사방 1km. 근데 거기 혁신도시 안에는 6,000명이에요. 6,000명. 혁신도시 안에서는요, 걸어서 먹고, 입고, 놀고, 쓰고 다 한다니까요. 빼곡하게 있으니까 상권이 발달돼 있어요. 학교도 가까운 곳에 있고. 왜냐하면 단독주택들이 1000가구가 있다. 그럼 학교를 가려면 한 30분 걸릴 거 아닙니까? 넓으니까 스페이스가. 하지만 30층짜리 아파트가 20개 동이 있다. 거기 학교 하나 들어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단지 안에서 학교를 다녀버려요. 이런 것을 바로 초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그런 데가. 자, 이렇게 하고요. 일반 분양 받을 거냐, 정책 분양 받을 것이냐, 특별공급 같은 거죠. 세종시에 가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전 기관들을 받았어요. 거기에 직장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낮은 경쟁률로. 그런 분들은 원가에 받는 거죠. 분양가에. 그래 프리미엄 붙자, 프리미엄이. 프리미엄 붙는 것은 이전 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살 때 피를 줘야 돼요. 세종시도에 벌써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슬슬. 근데 분양가는 여전히 4억 원대란 말이에요. 분양가는. 그리고 2030년대까지 분양합니다. 세종시가. 아직도 주구들이 엄청 많아요. 질 구역들이. 아직도 그 집을 다 안 줬어요. 아파트를. 자꾸 짓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분명히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 안 비쌀 거 아닙니까? 그 기존 아파트는 벌써 연식이 20년 차이 20년. 2010년도가 해서 처음 열렸어요. 첫마을이라고. 그럼 2030년이면 20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판교와 분당 차이입니다. 같은 세종시 권역에서 20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공급이.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라는 거 이게 로또. 차라리 분양가를 만들어 해라. 평당 3천만 원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미달. 차라리 이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근데 이거를 늘어나니까 전부 다 거기 매달리니까
정상적인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럼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탄현역이라고 있어요, 탄현역. 거기에 바로 가까운 곳에 뭐 아파트, 50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기가 막히죠. 그걸 강남에 갖다 놓으면 40억 갈 겁니다. 거기에 59평형 정도는 큰 평수는 분양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2013년도에 입주했거든요. 7년째 비어있어요, 아파트가. 그게 분양가가 당초에 10억이죠, 10억. 10억인데 지금 땡처리하는 금액이 얼마냐? 7억이에요, 7억. 10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2배가 돼도 시원찮은 판인데, 서울은 내려가지고 7억에 지금 땡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회사가. 회사 보유분이죠. 현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그런 보기 때문에 이제 요지, 소위 3기 신도시 요지란 말이에요. 아주 요지입니다. 3기 신도시 되면은 박수 받아야 돼요, 거기는. 집안에서 완전히. 근데 그게 경쟁력이 셀 거다. 따라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가성비는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일단 실거주가 좋아야 돼, 실거주. 이거 이제 1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주택인데 내가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살기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 2명 있다. 무조건 학교 옆에 가야 돼요. 무조건 그죠? 하지만 아이가 없다. 그러면 마트 많은 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죠? 범죄의 무서움을 느낀다. 그러면 파출소 지구대 옆에 가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실거주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되겠죠? 이 가격은요, 막연한 가격이 아니라 내가 조달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달 가능한 범위. 제가 모 대기업의 신혼부부를 상담했었습니다. 이분들이요, 받고 있는 돈이 기존 주택 한 4억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아파트가 9억대예요. 그때 9억대. 그 지역에서 대장주예요. 한마디로. 그 아파트 살려는데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내 대출이 돼. 사내 대출이 1억 된대요. 1억. 2억 땡기죠. 신용대출로. 그리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집을 사버렸어요, 그거를.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모 도시인데. 근데 거기에 살아보니까 좋은 점이 지금은 그냥 12억 가요, 그게. 2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12억 가는데 거기에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 회사의 상무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당히 그거는 흡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큰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한 사람 월급은 다 갚기로 했어요, 계속 갚기로 했거든요.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금리가 낮아 있는데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는 매물이 확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대중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갖고 돈 벌었다. 그런 신경 안 써요. 근데 바로 소꿉친구가, 바로 직접 동료가 집을 사갖고 2배가 됐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못 참아요, 그때는. 그냥 참다. 남의 얘기야. 괜찮다가 갑자기 내 친구들 5명 중에 2명이 됐어요. 당첨해갖고 집이 뭐 5억씩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참지 않죠. 거꾸로 내려갈 때, 폭락할 때 집 살 것 같아요? 폭락할 때 집 못 삽니다. 더 무서워서. 내려갈 때는 집 안 사요, 다. 전세로 돌아쓰지 내려갈 때 안 산다니까요.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갈 상승장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 대중과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미래 가치는요, 나 빼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거주 만족도예요. 그게 집값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볼게요. 강남권 아파트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인데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죠? 신축은. 공급은 2가지가 있어요. 새로 짓는 공급도 있지만 재고주택.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만약에. 그럼 재고주택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의외로 말이죠. 30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30년째. 아시아선출 아파트 86년도에 입주해 지금 산다니까, 어떤 분들. 해면에 살아 그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떠날 데가 없다는 거, 갈 데가 없대, 자기들이. 여기 사니까 너무 좋다. 걸어서 백화점 가고. 몇 개 노선을 걸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 어느 구나 시나 도시일까요? 강남구가 거의 30개. 강남구 섹터 안에 지하철역이 거의 28개가 그렇다니까요.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대전시만 해도 전철역이 20개밖에 안 돼요. 1호선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편리하다. 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말씀드린 잊어버릴까 미리 얘기할게요. 3기 신도시 보상금 나오겠죠, 보상금. 그 토지주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니멈 제가 볼 때는 한 20조 될 것 같아요. 20조.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들 나 평생 살 때 못 떠난다 이런 분 많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막 플래카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을 더해줄 수도 있는 영역이 좀 있어요. 20조로 20조. 대부분 20조를 다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거를 뭐 대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또. 왜냐면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호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잖아요. 반포에 아주 대단한 아파트. 평당 1억짜리 있잖아요. 33평이 34억짜리. 자, 이런데 집주인이 호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40억. 이렇게 불렀어요. 40억. 근데 누가 하나 샀어요. 누가. 그럼 40억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죠. SNS는 무지 활발하죠. 우리가 그죠. 이게 무슨 뭐를 불렀냐면요. 마치 무겁고 환급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동산에 유동성을 부여했어요. 삼성전자 주식 의심하지 않고 사죠, 우리가. 오르마저 산다니까, 한 주당. 의심하지 않고, 삼성전자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망하겠어?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그냥. 동학개미들 이번에. 근데 아파트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평생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십수억짜리 지금 대출받고 연끌해갖고 사는 건데,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 지금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아,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재고하는 거 없이. 근데 그런 세력들 중에서 만약에 보상금 받은 분들이 몇 명이 들어왔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시다가 한 100억 나왔다, 보상금이. 그럼 아파트 40억 별로 안 비싸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버렸다. 그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도시 간에 소식통이 없어가지고 유선전화 마을에 하나 있을 때, 띠리링 했을 때, 그때는요, 보따리 상들이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 사요. 뭐 신발을 뭐 100kg 사고 지고 가서 마진을 붙여 팔았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예전에. 지금은요, 온라인 어플, 이거 어플 하나 하고 물류창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판단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 동네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동네 사람을 별로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슬로우 사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행복을 많이 원해요, 행복을. 예전에는 성공. 여러분, 한동안 성공 신화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성공하면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체 교육 무지하게 쓰셔도 많이 했어요.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행복하십시오. 건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좋은 동네 가져가셔야 돼요. 그 동네라는 것이 꼭 비싼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그런 동네가 좋은데 그거는 동네 사람들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로케이션 플레이스. 비교해 볼게요. 로케이션 입지, 주소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시골 땅을 샀어요. 1번지를 샀어요. 전원주택 지려고, 전원주택을. 옆에 땅이 2번지죠. 똑같이 입지 아닙니까? 똑같이 입지. 그런데 플레이스에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전원주택 지려고 1번지를 샀어요. 근데 2번지에 산 사람은 축사를 지려고 그래요. 축사를. 돼지를 한 1000마리 키우려고 그래요. 축사는 필요한 시절 맞아요. 그래야지 고기를 먹죠. 하지만 전원주택과 축사는 안 맞잖아요. 궁합이. 그럼 누가 피해봅니까? 당연히 피해보죠. 전원주택이. 비교하자면. 결국은 집 주변에는 백화점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을 잘 보십시오. 저는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가보면 비싼 동네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것은요, 미래에 호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 열악한데 미래 호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올라가요, 그런 것은. 하지만 정말 너무 살기 좋은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더 이상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요, 호재 덩어리에, 서울은. 이제 서울을요, 대한민국 도시로 보시면 안 돼요. 글로벌 시티. 서울 하면 전 세계 다 알죠? 올림픽, 그죠? 아시안게임, 뭐 에이펙, 이거 다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정상회담 다 했잖아요. 근데 판교는 잘 몰라요. 그 비싼 동네인데. 그죠? 지금 다른 데 잘 모른다니까요. 저기 거명하기가 그래가지고, 방송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앞으로 서울은 호재가 엄청납니다. 그럼 예를 볼게요. 강남구에서 걷는 세금, 재산세 걷는 거 하고, 강북의 어느 구에서 걷는 세금하고요,
재산세만 비교해볼게요. 재산세. 재산이 많으니까 많이 내겠죠. 강남 사람들은. 몇 배 차이 나냐면은 최근 통계가 14배. 1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으로 볼게요. 이 사람 연봉이 3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연봉은 3억 얼마인가요? 그러면 대충. 한 4억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이렇게 지하철 많이 걷는 곳은 그만큼 또 환원하죠. 환원. 걷어서 쭉 끌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하지만 못 걷는 도시는 안 그렇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지자체가 어디겠습니까?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전국에. 제일 높은 데가 서울시 본청이에요. 80%가 넘어요.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통계를 보니까 보은군이에요. 보은군. 보은군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데는. 앞으로 말이죠. 일반 웬만한 군 단위는요. 인구 소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민 수가 군청 직원 수보다 적어질 수 있대요. 잘못하면. 그럼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니 거기 국민들인데 돌아가시고 어르신들 애들 안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문 닫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서울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1,000만 넘었다가. 그게 나쁜 신호가 아니거든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싸졌다, 집값 비싸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들어갔어요. 경기도. 경기도가 1,350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수원시가 130만 명입니다. 수원시가. 울산보다 커요. 수원시가.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왔다가 뜨악하고 내려간 거죠. 다시 이렇게. 교통 좋은 곳에, 서울 다니기 좋은 곳에. 낮에는요. 서울시 주민등록 수가 1,000만 명이라 볼게요. 낮에는요. 제가 볼 때는 1,300만 명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들어와 줘 갖고 일하러.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 오잖아요. 출장을. 낮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전주 타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고요. 설명드렸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샷군 좋고, 신축이고, 가격 비싸고, 커뮤니티 좋고, 교통 좋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다. 우리 동네가 있어요.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 넓힌대요.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넓혔어요. 몇 년 후에. 근데 집값이 거꾸로 내렸어요.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2, 3km 떨어진 동네는 지하철 들어갔다가 볼게요. 그럼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교 때문에 분당이 힘들었어요. 가격이. 판교 때문에. 그리고 동탄 신도시 있죠. 동탄 2. 거기가 11만 가구예요. 11만 가구. 분당이 10만 가구거든요. 더 크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주변에 영통이라든가 수원에 오산이라든가 평택이 힘들었다니까요. 집값이 마이너스 주변에. 이게 현실입니다. 세종시 때문에 처음에 대전이 엄청 힘들었어요. 세종시 딱 들어오니까. 지금이야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GDP는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2천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만약 어디가 개발되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위축되는 거예요. 듣고 보십시오. 앞으로 GBC 아시죠?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차 사업. 그 삼성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쯤 돼가지고 그 밑에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가 16만 제곱킬로미터. 16만 제곱미터예요. 16만 제곱미터. 자, 5만, 한 몇만 평 되는 거죠. 거기를 지하 6층까지 도시를 만들어요. 광역 환승센터 만드니까요. GTX 이런 거 들어가니까 거기가. 그러면 보십시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하에 6개층으로 해가지고서 거의 한 16만 제곱미터를 개발한다고 볼게요. 삐까번쩍 하겠죠? 삐까번쩍 할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 놀러 오면 관광 코스일 거예요. 거기가. 그럼 거기에 하루 못해도 50만 명은 모이겠죠. 50만 명. 모인다니까 50만 명. 강남역이 100만 명이에요. 강남역이. 50만 모일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따라서 방어적으로 재산관리 안 하시면은요. 나중에 큰 불편함을 겪으세요.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겠고요. 자, 요거 하고서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내 집의 개념이요. 사회초년생의 큰 틀은 사회초년생. 여기에 이제 뭐 기성세대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도 하나 대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단독주택. 땅콩주택 같은 거, 땅콩. 초소형 주택 있잖아요. 또는 빌라. 가장 일반적이죠. 빌라. 다세대 주택을 빌라를 부르는 거예요. 빌라라는 말은 오늘 법적은 없어요. 원룸.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한 대여섯 평 공간을 저기 사는 거예요. 오피스텔. 이거는 상업용 건물입니다. 건축법으로 진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주거용이라는 말이 붙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해요. 난방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은요, 지금도 다른 게 있어요. 아파트하고. 방 2칸 이상 오피스텔을 보통 아파텔이라 부르거든요. 아파텔. 판교역 앞에도 난리 났잖아요. 작년에. 수백 대 1로 분양됐어요. 그게. 상업지역 안에 있는 외관은 보면 아파트 같은데 그게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방 2칸, 3칸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내부는 똑같은 아파트하고 이 그 평면들을 보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가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던져서 답변 탁 하시면 제가 책 사인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탁 맞히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그거 차이, 이제 발코니, 그죠? 근데 그거를 빼고 이제 내부로 왔을 때 뭐가 차이나냐면요. 욕조가 없어요, 욕조. 오피스텔 욕조는 못 들어가요, 욕조가. 그러니까 샤워 부스만 있는 거지. 아파트 욕조가 다 있죠? 그 차이 있는 거라니까.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를 차이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텔인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면은 법적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창원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세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도시가 붙어가지고. 중간에 그린벨트가 있어야 도시를 띄워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가 각각 그 성장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버렸어요. 용인, 수원 붙었다니까요. 공덕지구. 길 건너서 수원이고 여기는 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에 사는 이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길 건너에 수원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수원 길 건너서.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행정구 용인이니까 한참 가야 돼. 뒤로 한참 가야 돼요. 그 민원이 일 나왔어요. 전국 최초로요. 전국 최초로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땅을 바꿨어요. 이거 전국 최초입니다. 서로가 교환했어요. 교환. 딜. 그래서 편입을 용인 지역을 수원으로 편입해버리고 이렇게 나눠서 가졌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요,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다.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옆에도 있죠. 이렇게 짓고 있죠. 여기 옆에. 이게 오피스텔이 짓고 있어요. 제 사무실이 뒤에 있어요. 바로 사무실이. 여기 이제 우리 엔드프로 제 학원은 제가 이제 교수이기도 한데 앞에 들어보면 5번 출 앞에 도시에비2라고 있죠. 오피스텔. 들어오실 거 5번 출 나오실 때 뭐 큰 20층짜리 건물 있어요. 도시에가 일본 건축사 이름이에요. 도시에비2라는 오피스텔인데 2005년도에 입주했어요. 2005년도에. 기억납니다. 그때 분양가가 2억에서 2억. 2억이었었거든요. 지금 시세가 찾으면 나오시는데 3억대 중반에 3억대 중반. 많이 올라갔죠, 시세가. 원래 아파트, 통상 오피스텔은 안 올라간다고 보잖아요. 시세가. 올라갔어요. 월세를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월세를. 대략 100만 원. 그러면 1년에 1200 벌었잖아요. 15년 동안 1210원 곱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한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올랐죠. 2억 벌었죠. 3억 5천 벌었잖아요. 2억 가지고. 이거를 보고 안쪽에 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했어요. 이제. 여긴 분양가가 얼마냐면 분양가가 그냥 시작이 4억이에요. 4억. 4억이 분양가라고요. 이해되세요? 문제인지? 수익률은 높지 않죠. 이면도로 이면도로. 그러면 9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90만 원 월세를. 그럼 9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연수익이. 근데 4억이 들어갔잖아요. 분모에. 분모 분자. 계산해 보시죠. 얼마가 나오는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기 포항 같은 지역 가보세요. 거기 살기 좋은 도시예요. 50만 도시. 거기 오피스텔 수익률이요. 거의 8%예요. 8% 수익률이. 매우 높잖아요.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세가 한 20만 원대예요. 2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3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매매가가 3천만 원대예요. 매매가 3천만 원대. 그러니까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3천만 원 오피스텔 가격이 만 1,500만 원 됐다. 이런 쪽으로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1,500만 원 되면은요. 수익률이 16%가 16%가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공실이 생기니까 공실이. 공실이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피스텔 월세 있잖아. 월세. 월세는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거품이 없는 것이 월세입니다. 월세는 GRDP에 GRDP, 리저널. 지역 GDP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장이 몇 개 없었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매가는 떨어지면 거꾸로 수익률은 높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의 사촌이 사촌. 도시생활주택은요. MB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갑자기 살 데가 없잖아요. 막 들어왔는데 서울에, 도시에. 멀리 출퇴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줘.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안 져도 돼. 이런 거예요. 주차장 많이 안 져도 돼. 주차장 많이 지면 사업성이 없잖아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주차장 조금 지면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해서 막 진 것이 이제 이거고요. 전원주택 얘기한 거고, 아파트 공공임대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살 수도 있다. 이 정도에서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시고요.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첫 시간은 박수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